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4월 10일 수요일 오후 5시 55분 비트코인 현재 9,900만원대.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상승 흐름 자체가 아직 깨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일단 이런 저점 구간들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였고 시간을 오래 끌었던 매물대, 악성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72K 정도가 되고, 원화 기준으로는 바로 이 박스 상단 자리 1억 200만원 정도 자리가 되겠죠. 그 자리를 한번 뚫어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뚫고 나서 한 번에 가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눌린 자리에서 오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CPI 발표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금리 인하를 한 번 혹은 뭐 연말에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매파적인 분위기를 띠는 반면에, 누구는 여전히 이제 금리 3번 정도 인하가 적당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으로 지금 반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제 CPI를 맞이하고 있고, 이 CPI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가 안 좋으면 한번 하방 내려찍기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이제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 CPI가 좋게 나온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 이런 자리, 크게 일단은 눌린 자리에서의 반등세가 이런 식으로 또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게 바로 이제 오늘 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처럼 한번 올려놓고 나서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이제 W자 형태의 쌍바닥을 그리고 올리는 그림이 지금 구간에서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출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안 내려가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은 지금 자리 조금 유지를 해주다가 CPI 좋게 나오면서 이제 상방을 틀었을 때 이제 1억 300만원짜리 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고점 자리 1억 500만원까지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전고점을 만약에 넘긴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한번 찍어주고 또 조정이 이런 식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이 매물대 한번 뚫어줬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조금 눌림이 나오고 있고, 눌림이 조금 심하게 나올 경우에는 9,800만원 정도 살짝 깼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올리는 속도가 좀 화끈하게 과거에 이때처럼 쭉쭉쭉쭉 올리는 이제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이제 횡보 장세 속에서 하나의 이제 박스를 만들고, 그 박스를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는 이런 저점 구간들을 결국에는 좀 높여가고 있다는 거는 어쨌거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더라도 이제 요 정도 매물대 정도 9,800에서 9,600만원 박스 안으로 좀 들어와주게 되면은 여기서는 또 한번 세게 반등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온다 하더라도 반등은 조금 세게 터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CPI,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 의견 자체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50%까지 좀 올라왔어요. 절반의 확률까지 올라왔고, 6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가 절반, 그대로 6월도 동결할 것이다 절반이라는 의견으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팽팽함을 깰 수 있는 지표가 바로 CPI, 오늘 밤 발표되는 CPI, 그 다음에 이제 뭐 CPI는 매달 또 발표가 되니까 이 CPI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물가가 잡혀야지만 이 금리를 다시 한번 좀 내려가면서 시장에 돈을 풀 수 있는 빌미가 되는데, 일단은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왜 갑자기 높아졌냐,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게 40%대였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CPI 물가 자체가 연준이 원하는 수치 2%대에 근접해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프상 지표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게 딱 지표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5월, 6월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3월 FOMC 의사록이 발표를 했는데, 연준 위원들이 올해 금리를 3번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 지금 비둘기파적인 분위기로 조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좋게 작용을 한 거겠죠. 그래서 연준 인사들도 최근에 이제 금리를 뭐 한 번 정도 인하해야 된다, 동결해야 된다, 뭐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매파 분위기를 띠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제임스 플라드 연준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죠.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연준 의장과 위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3번 금리 인하가 기본 가정이다. 물가가 잘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 또한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약간 이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심화된다라고 하면은 정책 기조를 바꾸고 더 빨리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또 이제 말 바꾸기를 시전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준 인사들도 뭐 쉽사리 이 물가 예측을 좀 하기가 어렵지만은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은 그겁니다.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물가가 잡히는 신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 바로 요게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그 시점이 빠르면 6월이고 결국에는 이런 이제 연준 인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파적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은 어느 순간 또 다시 방향을 바꿔서 결국에는 비둘기파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모습, 금리 인하를 조금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도 6월에 이제 금리를 한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50%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이 물가 지수 CPI 발표가 오늘 밤에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CPI 발표 이전에 어쨌거나 차트를 내려놨다. 쭉쭉쭉 올라가고 고점 돌파까지 해놓고 일단은 눌려놓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통상적으로 이런 중요 이벤트 CPI라던가 FOMC라던가 금리 결정이라던가 이런 중요한 이벤트 전에 차트를 이제 미리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되면은 그 주요 이벤트 때 한번 흔들고 나서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밑으로 빠지던지 위로 이제 쏘던지. 근데 아마도 지금 최근에 이런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물론 이제 CPI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상방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안 좋다 하더라도 한번 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와 같은 쌍바닥을 그리고 다시 한번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좀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 차트 기준으로도 악성 매물대죠. 요 자리 72K 자리를 쭉 넘겨주면서 70.8K까지 도달하고 지금 살짝 이제 눌림이 나오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 구간 69K 구간에서 조금 횡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구간에서 큰 움직임 없이 CPI 시간대까지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CPI 시간 9시 30분이죠. 앞으로 3시간 한 20분 정도 남은 시간인데 아마 그때 맞춰서 뭔가 좀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설사 CPI가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이 음봉 마감을 한다 해도 카톡방에서 말씀드린 패턴이지만 최근에 이 비트코인의 일봉 패턴을 보시면 음봉 2개 띄우고 강한 반등, 음봉 2개 띄우고 강한 반등, 음봉 2개 띄우고 반등, 음봉 2개 띄우고 강한 반등이 이런 식으로 터졌기 때문에 어제 음봉 마감했고 오늘도 만약에 음봉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에 강한 반등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 있다라는 패턴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틀 음봉 뒤에 강하게 이제 반등 주고 그런 패턴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이 딱 눈에 보이죠. 일봉상으로 음봉 마감 뒤에 양봉. 그래서 요런 패턴으로 인해서 뭐 한 번 더 오늘까지 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해서 음봉 마감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일 정도는 좀 강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까지나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보여주는 패턴, 내려온다 해도 이런 저점 자리, 여기도 지금 저점 자리 안 깨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온다 해도 여기까지 밀리기보다는 66K, 67에서 66K 정도 내려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는 패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하러 가지 않겠냐,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밤에 조금 밀릴 수는 있어도 그렇게 크게 이제 걱정할 부분은 아직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크게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 64.5가 깨지면 일단 안 된다는 겁니다. 저점을 높이는 흐름 자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추세 라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추세를 좀 이어나가면서 좀 떨어지더라도 요거 이어나가면서 그래야 이 삼각 수렴 상방 돌파가 이런 식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제 삼각 수렴 자체를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서 위를 계속 이제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돌파 시도죠. 돌파 시도를 해주다가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오는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아마도 이런 식으로 빵 올라가는 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64.5 여기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탈 이후에는 이제 60K 부근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 저항선을 맞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64.5K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이제 좋은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 반등을 해줬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 눌리면서 좀 눌리긴 했지만 최근에 이런 저점을 찍고 반등을 줄 때 이더리움은 약 16% 정도 반등을 해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물론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격 탄력성이 비트에 비해서 좀 이제 높은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한번 올라갈 때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좋다라는 점은 일단은 뭐 비트라 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트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이더리움 롱을 진입했을 때 좀 더 이제 수익률이 잘 찍히는 그런 현상도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이더리움이 나름 이제 반등을 쳐주는 구간에서는 솔라나는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 이 솔라나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쭉쭉쭉 올라왔고, 최근에는 이 횡보권을 이제 그리고 있지만 이 횡보권 내에서의 어떤 반등을 하려는 의지 자체가 조금 굉장히 좀 약해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자리에서 지금 솔라나는 반등을 못했는데 이더리움은 나름 반등을 하면서 여기 매물대까지도 일단 넘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도 앞으로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상단 자리를 일단 뚫어내면서 3,700달러 이상도 지금 뚫어냈기 때문에 한번 눌리더라도 마찬가지 흐름,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여기서 한 번 더 뺀다 해도 3,400달러 살짝 이탈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 이탈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3,200달러 이탈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이 자리에서 이제 한 번씩 저점을 이제 푹 깨고 역헤드앤 숄더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3,200달러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일단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주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도 지금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또 이제 CPI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오늘 밤 요런 흐름, 또 고점 돌파하러 가는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여기도 찍고 고점 돌파 해줬죠. 그래서 여기도 고점 돌파하는 흐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조금 최근에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는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 중국 계통 코인들 오늘 뭐 퀀텀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퀀텀, 네오, 비체인, 온톨러지 전부 다 중국계 코인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들어서 최근에 이 홍콩 현물 ETF 승인에 따른 이 중국계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지금 눈에 띈다. 눈에 띄는 게 이제 사실이고, 실제로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이어가면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이제 네오 같은 코인들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주의를 좀 요할 필요가 있는데, 반면에 좀 많이 못 간 코인들 있죠. 온톨로지 같은 코인들은 여전히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일봉상으로 봤을 때 440원 정도 손절을 잡고 추가 상승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600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뭐 당연히 이제 온톨로지가 가면 온톨로지 가스도 갈 텐데, 중요한 건 온톨로지 가스가 시총 2천억,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천억이죠. 상당히 이 중국 계통 알트코인들 중에서 몸무게가 어떻게 보면 좀 제일 가벼운 코인이 바로 온톨로지 가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로 쐈을 때도 조금 이제 크게 한번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알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온 이제 거래량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차트를 어쨌거나 가격을 올려놓고 있다는 점, 서서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한번 터졌을 때 800원에서 900원 정도 찍어주는 흐름도 온톨로지 가스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메타디움도 이제 강세인데, 요런 거, 그러니까 이제 잡코인들은 그만큼 가격 탄력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시총이 가볍기 때문이죠. 돈이 조금만 들어와도 위로 이제 시세를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인데, 결과적으로 이 메타디움도 최근에 보여주는 이런 패턴 자체가 온톨로지 가스랑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돌리면서 한번 이제 쭉 올려줬을 때 100원에서 120원까지도 메타디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코인이 아니냐. 최근에 이제 좀 거래량, 바닥에서 들어온 거래량, 그 다음에 슬슬 이제 대방향을 이렇게 트는 모습들을 봤을 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코인입니다, 메타디움. 그래서 여전히 이 알트들에게는 저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너무 많이 올라간 코인들, 솔라나라든지 이런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많이 오른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시세 분출을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시세 분출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 터지면서 한번 수직으로 올려놓고 나서 이후에 조정 받고 횡보 구간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진 코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후에 좀 눌릴 수는 있지만 이후에 2차 폭발이 나오는 요 구간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이 여전히 시장에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중국 계통 코인이라든지 뭐 아이오타, 카바, 토카막도 뭐 며칠 전에 이제 조금 말씀드렸던 코인데, 이런 것도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이다가 한번 또 시세를 주면은 6,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잡코인들 알파코크 이런 것도 한 번씩 이제 위로 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밀크, 디카르고, 스트라이크 이런 코인들. 그래서 이런 잡코인들도 조금씩 사놨다가 좀 여유를 가지고 대신 매도는 걸어놔야 됩니다. 이런 잡코인들은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지금 사놓더라도 28,000원 정도, 32,000원 정도에는 그냥 매도 걸어놓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찍고 내려와 있다. 그런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게 또 잡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수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쭉 이제 고점 돌파해주고 쭉 어느 정도 좀 밀리면서 주요 매물대 안으로 다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일봉이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를 좀 크게 말아주고 끝난다든지 양봉 마감을 해준다든지 하면은 여기서 이제 바닥이 잡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먹어주고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 여기서 좀 더 밀린다 해도 어차피 떨어져 봐야 2,000원 요 정도 자리에서는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위 같은 코인들이 이 바이낸스 수위 차트를 보시면 지금 뭐 3일봉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1.2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고 쭉 올라가면서 한번 눌렸다가 이 구간에서 이런 아래 꼬리들의 흔적으로 인한 이 매수의 흔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내려온다 해도 또다시 매수세가 받쳐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서 고점 돌파까지 해놓고 빠지는 거라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이렇게 보시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이 횡보 구간으로 놓고 보면은 이거 없었다고 치면 매수세가 받쳐둔 구간까지도 아직 가지도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이 자리까지는 다시 안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왜냐면 고점 높여놨고 그럼 저점도 높여놔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지금 자리 구간 뭐 빠지면 한 파 정도 더 빠졌을 때 이제 1.4, 1.3달러 그 정도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눌러놓고 바닥 잡히면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수위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받아가는 자리가 지금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눌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깰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1.2달러 최후의 마지노선인데 여기 깨면 일단 손절은 해야 되는 건데 이 1.2달러까지는 좀 받으면서 왜냐면 이런 거래량들 쭉쭉 밀어 올리면서 지금 거래량이 쭉쭉 터졌고 여기서도 이제 쭉쭉 터지면서 올려놨는데 패턴상 올려놓고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좀 더 눌리더라도 눌림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터져주고 여기 헤드앤숄더 어깨 자리죠. 어깨 자리에서 한번 저항 한번 맞았다가 이런 식으로 또 고점 돌파해주는 흐름 아마도 이런 식의 흐름을 수위가 앞으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일봉상으로 보여주는 이때 횡보 구간에서 보여준 이런 심한 아래 꼬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매수세로 조금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자리, 이런 자리는 결국에는 세력들이 다 이제 물량을 쓸어간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자리까지 좀 차트 가격적으로 이제 근접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좀 아래 꼬리 계속 달리는 자리, 요런 자리들을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온 자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근접한 수준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제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서도 나름 준수하게 반등을 주다가 세게 내려박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저점 자리도 한번 이탈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까지 깨고 저점을 이제 계속 깨면서 내려오죠. 여기서부터 저점 깨고 여기서도 이제 깨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저점을 깨면서 올리다 깨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을 주게 되면은 사실 웬만한 개미들이 못 버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 레버리지 롱 물량도 다 청산을 시키면서 내려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바닥이 잡힐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니냐. 이때처럼 내려오고 나서 연속된 양봉, 음봉이죠. 8시간봉 기준으로 연속된 음봉으로 쭉쭉쭉 내리다가 결국에는 8시간봉 양봉 켜지고 나서부터 반전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쭉쭉쭉쭉 음봉으로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뭐 4시간봉이라든지 8시간봉 양봉이 여기서 켜주게 된다고 하면 이후에는 아마도 여기 고점 자리는 조금 가볍게 넘겨주면서 이런 식의 반등 주고 또 눌릴 수 있는데 이 정도 급의 반등은 조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위에서 이렇게 또 게임기도 뭐 25년에 이제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한다. 그리고 수위 지갑을 사용하여 이제 게임 비용도 지불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발표를 했고, 뭐 이제 게임 회사에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 넥스트라든지 서클 벤처스에서도 좀 투자를 좀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수위의 미래가 어느 정도 좀 밝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여전히 조금 큰 대박의 기회는 어쨌거나 이런 신규 상장 코인들 중에서 아마 하나는 터질 건데, 일단은 앱토스가 보여줬거든요. 앱토스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주봉 보시게 되면은 눌렸다가 쭉 이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힘 한번 준 이제 쌍고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고 락어 물량도 5천억이 풀리면서 이제 빠지는 건데,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6조입니다. 6조. 여기서 이제 최고점 찍었을 때는 10조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수위도 지금 시가총액이 2.7조인데 10조 정도를 뭐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가격 상승이 3배에서 4배 정도는 조금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냐. 물론 지금도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중요한 건 이제 주요 지지 자리 1862호만 깨지 않으면은 조금 이제 계속해서 좀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이제 알트들 많이 빠지면서 걱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은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그나마 반등세를 이제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리고 이런 중국계 코인들이 살아나는 과정, 그리고 시바이누나 도지코인이 보여줬던 이런 밈코인의 화랑, 그런 걸 봤을 때 여전히 알트코인들은 아마도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비해서 사실 이제 알트코인들은 올라간 게 아직도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간 코인들은 여전히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챙기면서, 요즘 이제 알트도 이제 쭉 원웨이 상방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빠지고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조금 21년도 불장 때랑은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익절하고 내려왔을 때 조금 이제 다시 받아보는 식의 접근을 하다가, 아마도 이 알트코인들이 제대로 된 이제 불꽃놀이 이제 대상승 슈팅이 나오는 시점은 비트코인이 이제 9만에서 한 10만 달러 정도 선에 갔을 때 요 정도 자리 가고 한번 이제 눌림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 고점을 뚫어낼 때 최고 알트 화랑장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비트의 독주, 지금도 비트코인 월봉을 보시면은 이 월봉의 힘의 세기 자체가 좀 아직 꺾인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거 이번 달 4월 달인데도 이 4월 달 월봉도 양봉 마감 해주게 되면, 그리고 설사 음봉 마감해도 5월에 이런 식으로 양봉 올려쳐주게 되면은 계속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상승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도미넌스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금의 이동이 비트에서 알트로 가줘야 이제 알트코인들 불장이 터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 비트코인의 이 강세 흐름 자체가 이제 꺾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코인 시장에는 충분한 기회들이 좀 더 이제 남아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바닥권에 있는 알트들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조금 끌고 가보는 전략 유효하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푹푹 빠지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 확인되면 어느 정도 롱 반등, 근데 지금 반등세가 좀 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한 번 더 내려찍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저점 68.2K인데 이거 저점 이탈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강하게 반등이 이렇게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반등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좀 챙겨 나가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단기로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15분봉이나 30분봉으로 봉마감 보면서 아래꼬리 확인하고 들어가 주는 게 안전하겠죠. 지금도 이런 식으로 30분봉 아래꼬리 확인하고 롱 쳤을 때 쭉 올라가는 흐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제도 이런 식으로 17시 24분에 이런 식으로 여기죠, 17시 여기서 롱 쳐가지고 쭉 올라가는 흐름 보면서 바로바로 익절하고, 익절하면서 이게 찐반으로 이렇게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절하고 나서 그냥 본전에 스탑로스 걸어놓게 되면은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 하방 마저도 어차피 익절하고 나서 본전 터지는 거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아래꼬리 깨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자리에서 또 반등 자리가 나오는 거고,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 자리죠. 지금 자리에서도 이제 그냥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롱을 친다라고 해도 여기는 손절을 잡고 상방을 한번 바라보고, 여기 손절 나가게 되면은 밑에서 이런 자리가 주요 지지 자리거든요. 여기서 여기 정도 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조금 더 강한 반등을 노리면서 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또 이제 비트라든지 이더리움도 단기 타점을 잡으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도 중국 계통 코인들 말씀드리면서 뭐 온톨로지라든지 네오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롱 진입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114% 수익. 비트도 숏 자리에서는 숏 67% 수익, 롱 자리에서는 또 롱 쳐서 이런 식으로 또 이더리움도 롱 수익 이런 식으로 또 챙겨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의 이제 차트 분석 내용들이라든지 롱숏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이쪽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남겨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빨리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 밤 조금 제대로 대응을 하면서 또 단기 타점 잡아보면서 대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금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